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생 썰방입니다. 2023년도 4월 17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됐는가,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냐고 하면,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직장인 주변에 보시면은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 뭐 댓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가스, 전기 요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음식 가격이라든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 대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기간을 이겨나갔는데, 하지만 이제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로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도 많이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회식을 하더라도 뭐 2차, 3차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낮에 회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밥집과 술과 이렇게 그냥 1차에서 끝나는 그런 문화의 변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회식도 많이 줄였지만은 하여튼 뭐 이런 전반적으로 많은 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결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여기 주로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봐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기준 OECD에서 가져온 제가 자료입니다. 이제 주요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인데요. 미국은 6.3, 캐나다는 8.6, 독일은 9.6, 일본은 10.0, 프랑스는 12.4, 이탈리아 22.5, 영국 15.3, 그리스 31.9, 터키 30.2, 한국 24.6입니다. 자, OECD가 이때 당시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뒤에서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지금 여기 쭉 보다 보시면은 좀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이 좀 보이죠. 뭐 이탈리아도 뭐 피그스 국가라고 여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나라가 거의 폭망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무너진 나라인데 30.2%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G7 국가들, 뭐 조이 말해서 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구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요런 꼴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양질의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제조업 강국이에요.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를 고쳐가신 거는 좌우할 것 없이 저는 정치권들이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같은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은 9.6이고 일본은 10.0인데 우리는 왜 그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났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주제가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저는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만약에 자영업자 비중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24.6인데 지금 반인 한 12%만 줄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스, 전기요금 인상, 금리 인상, 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어떤 변화, 살아나지 않는 소비 심리 이런 문제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들끼리 소위 말해서 출혈 경쟁하고 뭐 편의점만 보더라도 뭐 보통 아파트 같은데 좀 보면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있으니까 조그만 아파트라도 편의점 다 있고 그리고 상권에 보면 골목에 뭐 여러 개의 어떤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지갑이 매우 얇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득을 얻고 이제 지출을 하면 주거비 부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나면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뭐 소주 한 잔 할 돈도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작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사교육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교육비보다는 주거비가 지금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부동산에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나라고 이것을 특히 주도하는 게 누구냐?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을 혐오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여성을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비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히 여성들이 아파트에 미쳤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강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해요. 자, 이것이 결국은 결혼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또 2000년 들어서는 사실 그 문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1990년대 아마 IMF 전까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뭐 다소 부족하더라도 뭐 원룸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이렇게 결혼해도 뭐 결혼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부담에 대해 부담이 적었죠. 하지만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심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어떤 결혼의 풍토를 본다면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파트 전세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자가가 아니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아무래도 결혼하게 될 예비 신부들이 그걸 요구하는 결혼 문화가 지금 자리 잡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는 모르겠지만은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남자들도 사실 뭐 연끌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도 담보를 받고 그게 부족하면 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 가격이 이루어진 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저는 이런 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더군다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자기 뭐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SNS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서 거기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가 저것보다 영 못하게 되면 뭐 자기는 뒤처지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고 그 눈높이 올라간 거를 남성들한테 요구를 하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이 100일 때 남자가 115입니다. 지금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죠. 인구 구조에서도 지금 성비에서도 빠그라져 있는 어떤 그 결혼 적령기의 그 비율에서 더군다나 여성들의 눈은 너무나도 지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무리한 부채로 인한 버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전세대출이든 뭐 담보대출이든 담보금에 관련돼서 뭐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기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만약에 붕괴된다고 대한민국이 뭐 붕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의 생태계라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뭐 폐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지원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어떤 세수라든가 이런 걸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정부가 나서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 저는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생태계의 범인이 첫 번째는 국가, 두 번째는 여성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부동산에 미쳐 있는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범인은 저는 이 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를 이제 쭉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저로 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안정기라고 한다면 이제 일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공급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죠. 거의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더라도 이제 DJ 정부 때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동산도 좀 뭐 안정화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자영업자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조금 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카드 대란이 터졌죠. 그때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과도한 카드 남발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빼더라도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 그래도 장사가 조금 됐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시즌이 언제냐고 하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시 부동산을 부양하기 전까지 요 시점에서는 장사가 자영업자분들이 그럭저럭 잘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뭐 옛날 뭐 30년 40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이 안정됐던 시점이랑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된 시점이랑 겹쳐요. 이게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 안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살려고 하는 심리가 줄어들겠죠. 뭐 당장에 급하게 부동산 안 오를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소비도 늘어나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이 특히 두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자영업자의 생태계는 고차가 될 것이고 이것에서 벗어나지는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